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플레이오프는 계속되죠? 네. LG가 어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네, LG가 어제 NC와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시드레 말 끝내기 안타로 2대1로 승리하면서 2패 뒤에 첫 승을 따냈고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2패 뒤에 3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 오를 확률이 13번 중에 단 2번, 15.4%에 불과한데요. LG는 기적 같은 뒤집기를 꿈꾸고 있고요. NC는 오늘 플레이오프 4차전을 통해서 첫 한국 시리즈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4차전에서 플레이오프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 더 마지막 게임까지 갈 것이냐 지켜봐야겠어요. 자, 오늘 네. 플레이오프 4차전 지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NC는 오늘 13승의 에이스 투수 해커 선수를, LG는 사이드암 투수 우규민 선수를 선발 등판시켰는데요. 두 투수가 초반에는 주자를 내보냈지만 후속 타자를 잡으면서 위기에서 탈출했고요. 양 팀이 3회 초까지 현재 0대 0으로 팽팽히 맞서 있고요. 네. 오늘 지면 끝인 LG 양상문 감독은 투수 총동원을 예고했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이니까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이 세계 최고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후보가 발표됐다면서요? 네, 프랑스 축구 전문지 프랑스 풋볼이 1956년부터 매해 세계 최고 축구 선수에게 발롱도르를 수여하고요. 오늘 2016년 발롱도르 후보 30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포르투갈의 호날두, 아르헨티나의 메시를 비롯해서 브라질의 네이마르, 프랑스의 그리스만 등이 포함됐고요. 수상자는 12월 13일에 발표됩니다. 아, 손날두는 아직 안 들어갔군요. 손날두. 네,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발롱도르 후보 예비 후보 50인에 포함된 적이 있긴 한데요. 올해는 이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자, 올해 그럼 어느 선수가 유력 후보입니까? 네, 아무래도 호날두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조국 포르투갈의 유로 2016 우승을 이끌면서 생애 4번째 수상이 유력해 보이고요. 발롱도르를 5차례 수상한 메시 선수는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과 아무래도 탈세 스캔들이 감점 요소라서 이번에는 호날두 선수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프로 배구가 막이 올랐어요. 지금 초반 판도 어떻습니까? 네, 프로 배구가 원래 외국인 선수를 자유 계약 방식으로 거액을 주고 특급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외국인 선수에게 몰빵 배구를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라이아웃 공개 선수 평가를 시행했고요. 그래서 국내 선수들 역할이 커졌고 팀 전력도 평준화가 됐습니다. 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이 한 선수와 김학민 선수 등을 앞세워서 3연승으로 단독 선두고요. 반면에 최근에 2시즌 연속 우승했던 OK저축은행은 특급 용병 시몬이 떠난 가운데 3연패에 빠졌습니다. 여자부에서는 흥국생명이 2대 0 등을 앞세워서 3연승으로 선두입니다. 네, 자, 여자 배구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 여자 프로농구 이번 주말에 개막을 하는군요. 네, 2016-2017 여자 프로농구가 29일에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5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데요. 오늘 6팀 감독들이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신기성 신한은행 감독은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3개월 휴가를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훈련을 강도 높게 시키기로 유명한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은 우승할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원 없이 발로 밟히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우리은행이 이번에 통합 6연속 우승을 이뤄낼지 다른 팀이 저지할지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감독을 밟는 것보다는 3개월 휴가가 훨씬 좋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성호 감독이 워낙 훈련을 강도 높게 시키기로 유명하고요. 네. 우리은행이 2012년부터 계속해서 우승을 하면서 또 전통적으로 장난스럽게 우승을 한 다음에 이성호 감독을 발로 밟는 세레머니를 펼치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런 이유로 이런 공약을 밝힌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 공산당 6중 전회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름이 어려워요. 중국 공산당 18기 6중 전회. 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중앙회라고 부르던데요. 중앙위 전체 회의. 이 의미는 뭔가요? 예. 이번 중국 공산당 6중 전회는 모두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24일 어제 개막을 했고 27일 폐막을 합니다. 네. 중앙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핵심 권력 기구다 네. 이런 거고요. 이번 6중 회의는 중앙위원회 이제 205명입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중앙 후보위원까지 합치면 370명 정도가 되는데 네.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막강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중국의 국가 대사를 논의하고 있다는 거고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71살,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은 46살. 그런데 이제 중앙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장관급, 부장급, 네네. 그 성장급 이런 사람들이고 중앙 후보위원은 이제 부부장급, 차관급. 부성장급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보통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입당하면 보통 한 20살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이가 한 50, 60 됐으니까 네. 30년, 40년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중에서 여러 가지 갖가지 도전을 이겨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네. 이 회의가 비공개입니다. 외부에서는 취재도 안 되고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이 베이징에 그리고 경서 호텔이라고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네. 호텔 여기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 날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걸 논의했다 이런 걸 결정했다 해가지고 전에 공보라는 발표문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앞쪽 문장을 보면은 뭐 좋은 얘기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문장 말미에 기타 사항을 논의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타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인사 문제를 갖다가 논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18기 6중 전에다 이제 이게 뭐냐. 네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시진핑 체제가 2012년에 출범했거든요. 네. 그 1기 이걸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다. 그리고 동시에 내년부터 시작하는 시진핑 집권 2기 이걸 갖다가 이걸 나름대로 권력 지형의 윤곽을 설계하는 기회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1기 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한 텀은 5년입니다. 임기가. 네. 그죠? 그리고 중앙위 전체회의가 7번 열리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번이 이제 마지막 열리는 중앙위 전체회의다. 왜? 네. 내년에도 7중 전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네. 그거는 차기 지도부 출범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의를 갖다 제대로 하는 거는 원래 이것이 이제 6중 전회가 마지막이다 이런 거고요. 이제 19기 체제 이거는 이제 내년 가을에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출범을 합니다. 네. 18기 19기는 이제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의 기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한 임기 내에서 집권 체제 내에서 그렇죠. 몇 번 열리느냐.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 시진핑 집권 1기에는 마지막 사실상의 회의다. 마지막이다.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 6중 전회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있을까요? 예, 보통 중국 공산당이 6중 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1중 전에는 뭘 논의하고 2중 전에는 뭘 논의하고 딱 있습니다. 네네. 6중 전에는 이데올로기하고 이른바 공산당 건설 문제를 다루는데 네. 이 공산당 건설 문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공산당의 이른바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엄치당이다.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쉽게 말해서 엄격하게 당을 관리하겠다. 네. 그러니까 반부패 사정을 계속 또 사정의 고삐를 죄겠다. 어허. 이걸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뭘 갖다 논의할 것이냐 얘기가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네. 고위 간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앙정치국위원하고 네. 중앙위원들 같이 높은 사람들의 역시 재산상을 갖다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그리고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지. 네네. 그다음에 아들들이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뭐 얼마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 네네. 나름대로 논의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거든요. 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지금 자기들의 재산이 얼마를 갖다 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외부에는 그걸 갖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안건은 뭐냐 하면은 시진핑 주석한테 핵심이다. 핵심이라는 지위를 갖다가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논의를 할 텐데 지금 이미 일부 관영 매체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을 갖다는 권력을 갖다가 나름대로 강화하기 위한 명분 다지기 작업에 나섰다. 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그 내년에 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갖다가 과거 마오쩌둥과 같은 그런 최고 지도자로 격상시키려는 네.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펴내는 잡지 인민논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최신호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갖다 영수다. 이 영수라는 표현은 마오쩌둥만 썼는데 네네. 시진핑 주석을 영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앞으로 시진핑 주석을 갖다 당 지도부의 핵심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이라는 용어가 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시진핑 1인 체제를 갖다가 확고히 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덩샤오핑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쩌민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는 다 핵심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장쩌민을 갖다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수식을 그렇게 하는군요. 예. 그런데 그 후임자인 후진타오 주석이 와가지고는 힘이 좀 빠져가지고 네. 이 핵심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그 대신에 후진타오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당 중앙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도 아직은 핵심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육중전에서 이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도 체제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핵심을 쓰면 적어도 덩샤오핑, 장쩌민, 주석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영수라는 이제 칭호까지 받으면 마오쩌둥 이후 마오쩌둥까지 두 올라가는 번째의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다. 자, 이 당대회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그럼 차기 지도부 인사, 아까 기타 사항이라고 표현한다 그랬는데 그게 또 중요한 핵심이군요. 핵심이죠.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예, 이번 이제 육중전회 같은 경우는 그 지도부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7상8하. 이게 이제 하나의 불문율입니다. 이게 네. 무슨 뭐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2002년부터 이런 이제 불문율이 적용이 됐는데 이 7상8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그래 들어가려면은 만 67세까지는 진입할 수 있다. 만 68세가 넘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적용하니까 지금 현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최고 지도부 7명이죠. 그중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리크창 총리는 살아남고 나머지 5명은 다 물러나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그래서 대대적인 이제 지도부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 7상8하 불문율을 갖다가 깨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왕치산 중앙기울이석이라고 이분이 이제 반부패 사정운동을 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 왕치산 서기가 내년이 그러니까 69세가 됩니다. 나이 제한에 걸리는군요. 나이 제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유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치산 서기를 갖다가 유임을 시키면 어떤가 하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오른팔이 왕치산 서기를 갖다 유임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진핑 주석 본인이 2022년에 되면 원래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년 하면 물러나야 되는데 그 나이 규정을 없애버리면 자연스럽게 사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포석이 있군요. 오늘도 또 중국에 대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투데이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원주 기업도시 김포 한강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연화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갓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